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은 AI 오늘 사실 뭐 시대가 트럼프의 시대로 바뀐 거 같긴 한데. 네, 트럼프는 트럼프고 트럼프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만 네. 오늘 모신 분은 네. 대한민국의 노벨 문학상의 가장 큰 피해자이십니다. 이분이 참 운도 참 없으셔. 네. 최근에 AI 강의 2025라는 책을 내셨는데 회심의 역작을 내서 내셨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책이 서점가에 완전히 화제였어요. 한강에 그냥 바로 그냥 찬밥이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지.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날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는 바람에 싹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아니, 왜 받으셨냐고 따질 네, 수도 없고. 오늘 모실 분은 사실 한빛미디어의 박태웅 의장님 모실 건데 굉장히 AI 강연계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네. 또 최근에 궁금한 게 AI 뭐 개발한 사람들이 노벨상도 받았다면서요. 네, 저희 오늘 그것도 좀 본격적으로 그래서 야 AI가 좀 진짜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거기까지밖에 알고 그래서 좀 어떻게 따는 여쭤보려고 건지 모르겠고. 하려고 오늘은 네. 질문도 드리지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위로부터 드려야 그래서 박태웅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네네. 그죠? 네. 아유, 하필이면 또 그때여서 어떡하나. 아니 진짜로 3개 인터넷 서점에 전부 실시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다 차지했었어요. 야. 트리플 크라운을 했는데 네. 한강 작가 노벨상 하니까 하자마자? 1등부터 20등까지가 다 한강 작가의 책이고. 와. 그렇지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예. 예. 좋은 일이지만 난 속은 쓰리다. 근데 말을 못해. 아니, 노벨 문학상 탔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걸. 아무튼 뭐 제가 천재지변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천재지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뭐 AI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진짜 생성형 AI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조금 배워보긴 했는데 진짜 어디까지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조금씩 쓰기도 하고 챗GPT도 쓰고 하고는 네, 있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갈 건지 예. 그 질문은 며칠 기준으로 묻는 질문입니다라고 같이 얘기해야 돼요. 왜? 아니, 지금 이 순간 매일 달라지고 바뀌어요. 매일 달라지니까. 바뀌어요. 예. 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면 사람들이 다 챗GPT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넣으면 답을 한다. 챗봇에 가까운 예. 그런 걸로 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성형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니까요. 예. 음성, 동영상, 그림, 음. 텍스트 다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 각각의 이제 보면 그 챗GPT류에서 보면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게 오픈 AI에서 나온 O1, 오리온 1이라는 건데요. 얘는 추론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네. 근데 왜 GPT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가 챗GPT, GPT-4, GPT-4 터보, GPT-4 옴니 이렇게 나오다 갑자기 O1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의미인데 예. 하나는 GPT-5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GPT-4에서 예. 5로 못 가고 4 터보, 4 옴니 이렇게 오다 갑자기 O1으로 빠진 거예요. 아, 5를 붙이기에는 우리도 민망해. 그런 GPT가 뜻입니까?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AI 중에서도 특별히 추론을 잘할 수 있도록 추론 쪽만 특별히 강화 학습을 한 물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가 아주 잘 되면 얘를 GPT 계열하고 붙여서 종합적으로 다 잘하는 애를 만들면 그게 5가 될 거다. 예. 이런 걸 암시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이 인터뷰한 것도 보면 내년에 5는 안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4에서 5까지 올라갈 때는 문턱이 높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O1이 제일 지금까지 나타난 최신형인데 얘가 거의 박사급 추론을 한다. 추론 쪽에서는. 예.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학, 의사 자격시험 이런 데서 최상 1%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런 것까지 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게 있는데 가령 소라, 런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몇 분짜리 동영상을 정말 실감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캐릭터,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있으면 얘를 똑같이 계속 유지시키면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몇 분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유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으면 예. 제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생성하면 캐릭터 계속 바뀌거든요. 옷도 바뀌고 막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가 있다. 그리고 광고나 짧은 동영상은 이미 쓸 수 있게 됐다. 예. 그리고 그 아도베에서 내놓은 그 동영상을 보면 프리미어에서 이 동영상 사이에 한 5초, 10초가 빈다. 예. 그럼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것까지 가 있어요. 알아서. 네. 동영상은 거기까지 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음성 서비스들도 굉장히 기가 막힌데 제일 앞서 있는 게 11랩스예요. 예. 11랩스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든지 60초 분량만 녹음을 해주면 네. 그 사람의 음성과 똑같은 톤으로 말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언어 스크립트 원고를 주면 예. 원고를 주고 그냥 이프로님 목소리 60초만 주면 다음부터는 이프로님 똑같은. 목소리로 그걸 똑같이 읽어주는데 얘가 야. 29개 언어를 지원하고 음성 라이브러리를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음성 더빙 쪽도 헤이젠 같은 경우가 제일 앞서 있는데 립싱크를 그냥 8개 언어로 동시에 해줄 수 있는 립싱크를 하고 40개 언어까지 확장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Rask.ai 같은 경우는 130개 이상 언어로 더빙을 지원한다. 원본 음성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국어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님 거를 드리면 이 프로님 음성 그대로 130개 이상 언어로 더빙을 지원한다. 이야. 이런 정도까지 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이 생성형만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 챗GPT가 됐든 소라가 됐든 러너웨이가 됐든 뭘 만들어내는 게 AI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이 생성형이 아닌 인공지능들이에요.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건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네, 뭐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죠. 아니면 알파고? 알파고 그렇죠. 바둑 잘 두고 예를 뭐 그런 들어서 거?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설명해봐 그러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해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어떻게든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하거나 고객 행동을 예측하거나 그다음에 단백질의 결합을 예측하거나 단백질 접힘 구조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 불량품을 찾아내거나 그렇지. 아, 그래 그런 거잖아. 하여튼 요렇게 쭉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요런 게 될 것 같아. 네, 이런 네, 거 네.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세계 최고의 양산형 제조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한국, 독일, 일본 예. 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코로나 때 확 드러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제조 그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머신러닝이.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암묵지가 소멸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굉장히 많은 중소 제조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지방에 그 여행 가보시면 좌우에는 다 공장이잖아요. 예. 거기에 제일 젊은 사람이 뭐 40대 후반, 50대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은 다 암묵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적어 놓은 게 아니야. 그렇지. 아 그렇죠. 그분- 현대차 그런데- 공장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나사를 이만큼 돌리고 말 거냐, 이렇게 돌릴 거냐, 요거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난다. 그런데 지금 그 보충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한테는 암묵지가 전수가 안 됩니다. 이따가 가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목적도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다 잠재된 패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노하우라는 게 사실은 잠재된 패턴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현업에서 머신러닝을 다 응용을 해서 그 잠재된 패턴들을 모아 놓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양산 기술은 무지하게 많은데 원천 기술은 없는 이 과도기적 상황을 예. 벗어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머신러닝을 가지고. 그러니까 AI 플러스 X라고 하잖아요. AI 플러스 X가 한국만큼 요긴하고 절실한 데가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조업에도 AI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쓸 거다. 예, 제조업에 머신러닝이 정말 긴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에 몰린 관심이 과도하다. 아 오히려 네, AI는 여러 곳에서 쓰일 수 있는데. 네,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거고 잠재된 패턴은 사실은 제조업 분야에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불량품을 지금 눈으로 다 찾아내잖아요. 예. 근데 불량품은 다 패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걔는 금방 인간보다 한 10,000배쯤 빠르게
이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해도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암묵지들을 다 패턴으로 뽑아낼 수 만들어두고. 있고. 네. 아, 근데 의장님, 저는 궁금한 게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AI가 난리지만 우리는 좀 AI에 뭔가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고 다 미국이 주도하는 것 같고 우리는 결국 그 말씀하셨던 대로 제조업체가 쓰려면 결국 사다 써야 되는 건데. 그 느낌은 전 세계 모든 미국을 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미국 빼고 다 그렇죠. 그게 그게- 결국 사다 쓰면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 과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I로 뭔가 제조업이 혁신이 될 것 같고 그래, 그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렇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개발 능력이 이것도 있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거대 AI 모델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근데 딥러닝 쪽으로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사이즈 크지 않아도 돼요. 가령 그 부품의 불량품들을 찾아낸다. 예.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게 있냐면 그 광주에 인공지능 융합산업 집적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GPU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회사 중에 인터플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터플로우가 뭐 하는 회사냐면 돼지 키울 때요. 예. 돼지 체중 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애가 그렇죠. 날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돈형기에 해요.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예. 돈형기에 집어넣고 체중을 재는데 이 돼지 체중 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목표 체중이 있잖아요. 아. 탈 수 있는 체중. 딱 됐는지 안 스위스팟이 됐는지. 있겠죠, 딱 스위스팟. 도착했을 때 탈해야 돼요. 아. 넘었는데 사료를 계속 먹이면 효율이 안 나오죠. 정말 그렇죠. 쓸데없는 네. 짓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돼지 사지 않죠. 중에서 유난히 잘 안 크는 애들 있잖아요. 예. 특별 관리해야지. 걔는 빼거나 아. 병이 있는지 봐야 돼요. 예. 근데 이 인터플로우는 뭘 하냐면 천장에 카메라 딱 한 대를 놓고 예. 그냥 돼지 체중을 실시간으로 다 재요.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 한 대. 모양만 보고 체중이 모양만 얼마나 보고. 거로 예측하는 거군요. 그게 뭐냐면 아. 돼지 모양과 몸무게를 붙인 그 아. 데이터를 데이터를- 계속 매겼구나. 엄청나게 학습을 시키니까 예. 얘가 지금 그 동영상을 가지고 돼지 체중을 재는데 몇백 그램 단위예요. 아. 야, 이 오차가. 그러면 비용을 엄청 줄이는 게 예. 그 목표 타겟 체중에 도달한 애들만 짝짝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g, 200g도 더 안 먹일 수도 있고요. 아. 얘가 커야 되는데 되게 늦어. 얘네들을 가려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 줄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옛날에는 그 체중을 못 재가지고 돈형기 한번 집어넣는 게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어요. 한 마리씩 따로 골라내서 그렇지. 돈형기에 예. 집어넣어야 예. 되니까 예. 이게 엄청난 사람이 품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런데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AI GPU가 10,000대씩 필요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 회사 서버에 돌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모델을 잘 만들고 뭐 해야 되니까 인터플로우만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아.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건 중소기업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AI의 그렇죠. 기술이다. 지금 그거. 사실은 이 인터플로우는 수출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 키우는 농장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최초의 인터플로우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하여튼 인공지능을 데려와서 자 내가 너한테 이제부터 데이터를 줄 거야. 이거 먼저 주는 거는 돼지 등짝 사진. 오른쪽에 다 같이 따라가는 숫자는 체중이야. 지금부터 그렇죠, 배워. 그렇죠. 그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막 주면 돼요. 수십만 개를 주면 되는데 원래 그럼 얘 데리고 온 얘. 야 지금부터 내가 준다 하는 얘는 사와야 되는 사와야 거예요. 되는 겁니까? AI 다 오픈 소스입니다. 대부분 오픈 소스고 아, 그래요? 가지고 와서 그 이를테면 저 챗GPT 있잖아요. 예. 챗GPT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썼잖아요. 예. 그거 구글이 만든 거예요. 아. 만들어서 얘다 다 쓰라고 준 거예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으로 그냥 다 공개한 거예요. 이야. 그걸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어렵지도 않은 게 그냥 돼지 몸매와 체중. 체중, 몸매와 체중, 몸매와 체중 쭉 하고 네가 패턴을 찾아. 여기 분명히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 분명한 패턴이 있잖아. 네. 패턴이 있으면 찾아내거든요. 야. 그 선수는 대충 보면 얘 몇 킬로야. 그렇죠. 선수는 아는 건데. 눈치 빠르고 눈썰미 좋은 녀석이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어, 선수들 인공지능은. 야, 딱 보면 모르냐 대충 몇 킬로 나왔겠지? 뭐 이런 건데 원래 선수는. 그 포스코 사례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예. 포스코가 몇 년 전에 등대 공장으로 뽑힌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했냐면 용광로는 굉장히 넓잖아요. 네. 용광로가 이게 전체 온도가 똑같을 때 쇠가 아주 좋은 품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느 지방에 철광을 썼냐,
어느 탄광에 코커스를 갖고 왔었냐, 그날 온도가 어떠냐, 습도가 어떠냐, 풍향이 어떠냐, 예. 풍속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최적의 조합은 있을 거잖아요.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데이터를 다 때려넣은 거예요, AI에. 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g의 원료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하루에 240톤의 쇠를 더 생산해요. 오. 요거 할 때는 요게 좀 더 들어가야 되고. 뭐 요거 할 때는 요거. 이거 실데이터 다 집어넣고 그때 나온 아. 최종 생산 산출량 아하. 여기에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자료를 주고 자 패턴을 찾아주세요. 예. 왜냐하면 AI는 패턴을 찾는 애니까 어머 이런 패턴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요. 어. 그냥 패턴이 있으면 찾아내니까 왜 찾아내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돼지 몸무게 네 몸매를 어떻게 알아내서 몇백 그램 단위를 맞추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얘는 찾아낸 거죠. 야, 그러면 앞으로는 백화점 앞에 인공지능 장착한 카메라를 딱 주면 손님 걸어 들어오는 것만 보면 얘는 더 살 사람이냐? 어, 살 사람 안 살 사람? 돈 쓰러 오실 분 아닐 분도 구별이 되고 자세히 보면 이분은 4층으로 가실 손님, 이분은 지하 식당 가실 손님 딱 찍어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식당 주인도 걸어 들어오는 보는 것만 것만 봐도 알지. 안다면서요. 그치. 원래 눈치 진짜 빠른 장사 거잖아. 잘하는 사람은 들어오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사실 그래서 산다 안 산다. 점 보러 가고 그러면 그 신통력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충 보면 항상 눈치 딱 가지고 그런 거죠. 사실 아, 그것도 대충 패턴 남녀 문제가 있는 매칭이죠. 것 패턴 같은데. 매칭이죠. 패턴 매칭이죠. 예. 아.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쓸 때는 무궁무진하게 사실은 바뀌겠는데? 머신러닝이 당장 쓰임새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제조 강국은 예. 우리도 챗GPT 만들어야 되지 않아? 아, 그 말도 맞지만 예.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면 AI 플러스 X로 우리 중소기업들 그 제일 젊은 사람이 48인 그런 현장을 예. 경쟁력을 유지하고 예. 그 양반들의 암묵지를 자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같이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눈 떠보니 선진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산 기술 강국이지 원천 기술은 없는 나라였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선진국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더 이상 선진국이 원천 기술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쟁이 배울 게 됐으니까.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산 기술 강국에서 원천 기술 강국으로 가는 사이에 굉장한 캐즘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건 어떻게든 버텨놔야 돼요. 이 부분을 대부분은 원천 기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그렇지. 일단 해외 석학의 스카우트, R&D. 예. R&D 그리고 공동 연구 뭐 이런 걸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외 인재 유치에 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인재 유치 이민에 관한 걸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검찰청의 과장이 예. 맡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검찰청 과장이 맡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이민자는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 범죄할 놈이냐 안 놈이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어마어마한 인재를 빨아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3D 파트에서 일할 사람들 아니면 안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치고 하니까 검찰청의 과장이 이민을 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청 같은 게 생겨서 예. 그 동남아시아 지금 8개국인가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박사급 중에서 아주 유능한 친구들 예. 한국으로 모셔올 여건은 돼요. 한국에 살고 싶어 해요. 한국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을 모셔와서 업적을 보이면 그린카드를 주고 예. 영주권 주고 또 훌륭하시면 시민권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민청이라는 게 따로 생겨서 그 3D 파트 노동을 하는 그 노동자들뿐 아니라 예. 고급 인력들을 지금같이 인재가 부족할 때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좀 샜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럼 검찰이 안 하고 어디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민청을 따로 이민청 같은 걸 만들어야지. 별도로 만들어서. 그래서 미션 자체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초대하고 스카우트해야 찾아내서 되는 거죠. 스카우트하는 예, 전문으로. 예,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죠? AI는 저거는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안 해봐서 그런가요? 안 해봐서 좀 그럴까요? 어렵잖아요. 그 사실 네.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2022년 11월 30일 예. 챗GPT 나온 다음이란 말이죠. 그 전까지는 AI가 있었어도 그건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일부만 알고 있었지. 예. 그러니까 1년 10개월쯤 된 거예요. 1년 10개월쯤 됐으니까 사실은 AI가 너무 궁금하고 AI 리터러시를 올리고 싶고 근데 그게 뭐지 이런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긴 그렇겠네. 예. 아까 암묵지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가구 공장에서
뭐 기타 같은 거 만드는 얘기를 전 들어봤는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도 숙련된 근로자가 만들면 A급 기타가 나와서 80만 원에 파는데 똑같은 재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만드는데 내가 만들면 소리가 잘 안 나서 뭐 싸구려 기타가 된대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그게 똑같은 게요. 야구도 한때 그런 영역이었잖아요. 아주 경험이 많은 투수 코치가 너 딱 그러지 보고. 말고 손을 이렇게 조금 돌려봐. 뭐 이런 어, 식으로. 그렇지. 예, 예. 지금은 그 온갖 카메라 가지고 측정기 가지고 그런 트래킹하고 거를, 하니까 그런 거를 그 미국 가서 그런 그 코칭 받고 오면 갑자기 구속이 5kg 빨라지고 10kg 빨라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프로야구에서 구속이 빠르다 그러면 150kg 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160 넘는 사람이 미친 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이게 온갖 센서 가지고 다 측정을 해서 이 암묵질을 그냥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60 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후유증으로 어깨나 손목을 다치는 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AI,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생성형 AI, 뭐 챗GPT만 맨날 보는데 네. 그거 말고 말씀하셨던 뭐 제조업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되게 일상에 들어가는 머신러닝. AI. 머신러닝. 네, 네. 그게 훨씬 시장도 크고 많이 쓰이는 게 될 지금 거다. 이미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것도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데이터 2만 개, 3만 개 줘야 되는 걸 한 5천 개만 받아도 똑같이 똑똑해지는 그렇죠, 게? 그렇죠. 아. 필요한 데이터 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어. 그 음성 그게 60초 분량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앞에 데이터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일종의 약간 기성품처럼 나오겠네요. 그럼. 그렇죠, 나중에는 요만큼까지 대충 있고, 야 좀만 넣으면 바로 쓸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음성 복제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가지고 예. 네. 이 정도만 할 수 있겠네. 어. 뭐까지 간 거죠. 그럼 성대모사 잘하는 개그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거 뭐 굉장히 많이 듣고 2시간 연습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딱 한 1, 2분 정도만 주고 한 10분만 연습하면 바로 되는 게 그게 노하우겠죠. 그렇게 맞아요. 된다는. AI가, 신기하네. AI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올까요? 와, 진짜 상상이 잘 안 돼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그냥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요? 예.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AI를 쓰지 않고는 하루도 살지 못해요. 많이 사는 이미, 거 이미.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AI 덩어리입니다. AI 폰 말고도 이미 AI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을 생각해 보시면 예, 옛날에는요 어두울 때 사진 찍는 건 사진사만 할 수 있었고요. 네, 일출 일몰 사진도 아주 기술이 있는 사람만 찍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현상해 보면 허옇게 나오고 예. 볼 수가 없고 어. 플래시 어떻게 터뜨려야 되지? 그 플래시를 터뜨리는 방식에 관한 그 수업을 받아야 되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무나 스마트폰 다 찍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밤에 그렇게 잘 나오냐면 조도를 다르게 해가면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요. 그걸 예.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는 기계가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네네. 아. 그게 AI예요. 그리고 왜 아주 그 노출이 낮을 때 어두울 때는 예. 한 1, 2초 들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 찍어서 합친 겁니다. 그 동영상을 찍어서 합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 움직였다고 이건 움직인 거니까 원래 스트림 이럴 거야까지 짐작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삼각대 없이 우리가 2초 동안 들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겠죠. 어지간한 흔들리는 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지문인식 전화기 지문인식으로 열죠. 예, 안면인식으로 열죠. 예. 음성인식으로 타이핑하죠. 다 AI입니다. 그게 다 AI예요? 그냥 네. 기술이 좋다. 그게 다 A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는 스며드는 기술이거든요. 예. 원래 있는 기술 뒤에 쓱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패턴을 잡고 원래 이런 식으로 10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하나 일을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는데 AI가 대충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라고 하는 건 다 지금- AI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아이폰 최신 버전은 사진 찍은 다음에 예. 네. 전기줄 지나가는데 이거 없애자면 쓱 지워줍니다. 그게 이미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알았어. 최신 아이폰은 예. 사진 네. 찍은 다음에 전기줄 지울 수 있습니다.
야,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저희 채팅창에서 이거 혹시 녹화 방송 아니냐고 생방송으로 해달라고 생방송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 됐어요. 생방송 맞죠? 이걸 어제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야. 펜실베니아하고 뭐고 다 이겼어요. 생방송이죠? 네. 네. 야,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뭐 이리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점점. 그 노벨상 얘기를 좀 해보면 예. 그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AI가 받아갔잖아요. 받았다고 듣긴만 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로제타 폴드하고 알파 폴드라는 걸로 노벨 화학상을 받아갔는데 네. 이게 뭐냐면 고분자 단백질이 있어요. 분자량이 굉장히 큰 단백질들은 네. 분자식을 안다고 해서 걔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접히냐에 따라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분자식을 보고 얘가 어떻게 접힐 건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어요. 근데 사실은 물리의 세계에서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잖아요. 네. 예.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물이 쏟기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얘가 물이 나와서 그렇죠, 떨어지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접히는데 뭔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패턴이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접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못 찾았던 거죠. 근데 그동안 확인된 모든 단백질 접힘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예. 잠재된 패턴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알파폴더가 거의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걸 풀었는데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스탠포드인가 어딘 가서 강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석박사 이상의 연구원들의 연구 시간을 10억 시간을 줄여줬다. 아니면 일일이 해봤어야 되니까. 그거를 푸는데 몇 년씩 걸렸거든요. 예. 그걸 싹 다 해결했고 그거를 그 학술용으로 쓰는 건 무료라고 해서 다 공개하고 예. 이걸로 신문지를 만들고 싶으면 그건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아. 이렇게 했고 그 로제타 폴더는 단백질 구조를 역시 예측하는데 얘는 알파 폴더하고 좀 다른 게 예. 다중복합체를 훨씬 잘하고 그 컴퓨터 사이즈도 훨씬 적어요. 예. 그래서 이제 로제타 폴더하고 알파 폴더를 같이 상을 준 거예요. 이게 잠재된 패턴을 찾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패턴을 이용한 걸 해서 연구된 결과물을 준 거예요? 노벨상은? 그러니까 이제 화학 분야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 무슨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10억 시간을 줄여줬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물리학상은 왜 받았냐면 예. 물리학은 그 볼츠만 분포라는 게 있어요. 볼츠만 분포가 뭐냐면 좀 어려운데 그 입자들의 에너지 분포를 연구하는 건데 예. 그 각각의 원자나 분자들이 지금 에너지가 어떤지를 하나씩은 측정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얘들도 뜨거운 부분이 있고 찬 부분이 있으면 패턴을 갖고 에너지가 확산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통계적으로 열이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돼 있고는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해내는 게 볼츠만 분포였어요. 예. 근데 이거를 그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모델을 만든 제프리 힌턴 교수가 야 이게 에너지의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거면 그러면 이거 AI에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볼츠만 분포를 그대로 갖고 와서 AI에 적용해서 만든 게 볼츠만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계에서 볼 때는 이건 물리학의 사건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추상적인 영역을 우리가 그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건으로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AI가 드디어 물리학이 된 거야. 어서 와, 환영해. 이렇게 해서 물리학상을 준 거예요. 그게 예전 같으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텐데, 즉 이 볼츠만 분포라는 게 에너지 분포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공식은 있으니 그걸 이제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볼츠만 분포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니까 볼츠만 씨가. 근데 이게 볼츠만 분포가 이제 특정 온도에서 입자가 서로 각기 다른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네. 이걸 뽑아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도체 설계할 때 전자의 에너지 분포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류 흐름을 예측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자 소재를 설계할 수 있어요. 그 대기의 흐름에 대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합금 설계도 할 수 있고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미리. 예,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보통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이거구나 네네네. 아는 건데 이제는 된다 이거 그걸 그렇게 패턴으로 파악한다는 거구나. 예. 의장 궁금한 게요. 세상은 항상 그 패턴이 예를 들면 정확한 예상치냐 퀘스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도 AI로 우리가 예상해보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막 학습시키는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렇지. 그게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 주식 시장은 잘 안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되먹임 구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왜 이유 없이 주식 시장이 출렁거릴 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알고리즘 거래 때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예.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이거는 내려올 때 5 더 빠진다. 그런데 모든 알고리즘 거래가 다 5 빠진다고 판단을 해서 던져요. 예. 그러면 실제로는 300, 400이 빠지는 폭락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되먹이니까. 예. 증폭. 예,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5 올라가야 될 게 300 올라가고, 올라가고. 뭐 5 내려야 될 게 200 올라가는 게 자기들끼리 되먹여서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정보가 고르게 퍼져 있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자의 에너지 분포가 쭉 빠지는데 거기에 인간의 불합리성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항상 똑같은데 해보면 예. 우리가 시뮬레이션. 패턴을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있을 거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 뭐 죽은 고양이를 떨어뜨려도 튄다.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알고리즘들이 서로 매기잖아요. 네. 5 빠질까요? 5 빠질까요? 5 빠질까? 5 빠질까? 하니까 전부 500이 나와 있네. 야, 이거 대폭락장이다. 다 팔아. 그러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사람이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행동 패턴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리석다. 야. 그리고 되먹인다. 아. 자기가 스스로 발산의 주체가 되잖아요. 예. 수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 발신도 하니까. 하니까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너무 많은 변수. 거기다 AI가 하나만 있으면 맞는데 예. 수백 개의 AI가 있잖아요. 상대 AI가 어떻게 나올지를 내 AI가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서 팔자. 예. 그럼 AI는 똑같은 판단을 한단 말이죠. 예. 다 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의 균형이 각자에 의해서 깨진다. 네. 그렇게 설명하셨네요, 폴 마이너님. 아하.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그럼 요리도 예. 요양념이랑 요재료랑 이렇게 섞으면 무슨 맛이 날까 해서 해보고 맛있으면 또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것도 해주겠네요. 그 지금 그러니까 멀티모달로 가는 게 베이스거든요. 멀티모달이 뭐냐면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챗GPT는 원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출력이었어요. 하나의 네. 모드였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멀티모달이에요.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어요. 듣고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비디오, 거요. 예. 뭐 텍스트 다 받아요. 예. 시청각 교재. 네네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복합 데이터들입니다. 아 그래서 텍스트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안에 예.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근데 그런 데이터를 못 집어넣어. 그런 경쟁력이 없죠. 이게 멀티모달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란 게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하자는 시도잖아요. 예. 그럼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책만 읽고 발전하는 지능이 어디 있어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걸 그렇죠. 가지고 발전하죠. 예, 그러니까 예. 오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멀티모달이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서가 계속 붙여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몸을 가진 AI가 나올 겁니다. embodied AI. 몸을 가진 AI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요새 투자를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테슬라 로봇처럼 뭐 네네. 그런 로봇들. 예. 아틀라스 같은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예. 아틀라스 같은 근데 진짜 좋아져서 저는 내년쯤 되면 공장에서 걔네들 돌아다닐 것 같은데요. 그게 그 AI랑 결합하면서 예.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거든요. 옛날에는 걔 동작을 가르치려면 알고리즘을 짜야 됐어요. 하나하나. 네. 아. 근데 지금은 모방 학습도 하고 강화 학습도 해가지고 코드를 예. 한 줄도 안 짭니다.
가령 모방 학습 같은 진짜 경우는 놀랍더라니까. 뒤에서 이 잭으로 예. 동작을 이렇게 해줘요. 예. 한 50번만 해주면 85에서 90%의 확률로 그 동작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이 한 줄도 필요 없어요. 어째 그게 그냥 보고 따라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네, 이렇게 네, 따라. 네, 자. 네. 예전 같으면 계란을 깨는 걸 가르치려면 이게 계란이라는 것도 인식시켜야 되지만 이런 게 앞에 보면 네 팔을 20cm 내려서 요 고대로 올린 후에 제일 가까운 곳에다 이렇게 톡 터치돼 소프트하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서 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 일일이 써야 했는데. 되는데 그 코딩을 다 했어야 돼요. 근데, 근데 지금은 야 필요 없어. look at me 봤어? 한 번 더 해줄게 이걸 한 50번인가 해보면 그 되는 거야? 오케이 하고 지가 깬다는 거야 85에서 90% 확률로 해요. 그게 모방 학습이고요. 그리고 와. 이 동작을 하면 점수를 줄게 하고 강화 학습을 해도 되고요. 테슬라는 강화 학습을 했고 구글은 모방 학습을 했어요. 강화학습이라는 건 뭘 줍니까?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될 텐데. 강화 학습이 이제 e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건데 네. 그게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왜 작은 나무 상자에 쥐를 집어넣고 예. 그게 레버를 설치해서 이 레버를 누르면 먹을 게 나오게 해주면 예. 얘가 우연히 건드렸다가 나중에는 이걸 누르니까 먹을 게 나오냐고 계속 누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근데 쥐는 먹이가 인센티브 된다는 걸 아는데 네, 네. 인공지능은 뭘 AI가 주면 좋아할 좋아하게 게 그러니까 뭘까요? 인공지능이 좋아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예. 이게 그냥 비유하는 표현이고 예. 그냥 점수를 더 얻도록 최적화한 거예요. 아 그냥 너는 네 목표는 점수를 많이 얻는 건데. 점수를 더 얻도록 행동을 해 라고 아.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가 욕구가 그런 게 아니라 아 최적화를 점수를 더 얻는 방향으로 하도록 완전 속고 있는 거네. 바보 같은. 칭찬인 게 칭찬. 진짜 일종의 칭찬인데. 예, 그러니까 얘는 계속 점수를 더 얻는 쪽으로 그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강화학습. 그럼 그 동안에는 휴머노이드나 이런 기계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가서 그 휴머노이드나 이런 게 잘 못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으로 다 하나씩 개발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제 AI랑 결합을 하면서 모방학습, 강화학습을 하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왜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지 않고 인버디드 AI, 몸을 가진 AI라고 부르냐면 예. 기존의 AI 학습 방법으로는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학설이 강력하게 있어요. 얀누큰 네. 같은 과학자가 대표적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학습 방법을 보면 다 남이 쓴 거, 예. 남이 본 거, 어. 남이 들은 걸 가지고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간접 학습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월드 모델을 가질 수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누르면 예. 어떻게 되고 이걸 던지면 물이 쏟기고 이런 거는 영원히 알 수 없다. 예. 근데 월드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에 대한 표상이라는 게 우리 상식의 근간을 이루는 거다. 네. 상식이 없이 어떻게 최고의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몸을 가진 AI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스스로 체득해서 학습하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직접 체험하는. 이야.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아니 그게 학습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에 AI가 그럼요, 들어가면? 그럼요. 공간 이게- 지각을 하잖아요. 스페이셜 AI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 공간 AI라고 해서 스페이셜 AI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페이페이 리라고 세계적인 AI 과학자가 있거든요. 예. 그분이 스페이셜 AI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어요.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회사 가치가 몇 조가 됐어요. 펀딩을 1조 넘게 받았어요. 엄청나지. 그냥 말만 딱 하고. 달걀 깨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그 방법으로만 달걀을 깨고 있을 텐데 이 휴머노이드의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달걀 깨는 걸 가르쳐주면 배우는 것도 놀랍지만 20일 후에 가면 더 잘 깨고 있는 거죠. 그때와 다르게. 남들이 깨는 걸 보고 장인이 깨는 것도 보고. 그럼 이 새끼.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와. 얘들은 전위 학습을 해요. 그게 뭡니까?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건데요. 전위 학습이요? 그 가령 휴머노이드가 1000개가 있어요. 예. 얘들이 각기 하나씩의 동작을 익혀요. 예. 그날 저녁이면 모든 휴머노이드가 1000개의 동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지들끼리 계란 깨는 걸 배워요? 공유하니까. 우와. 아니 공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이한다는 거. 서버로 올려서 싹 다 같이 가지고. 아 오늘 계란 깨는 걸 배운 로봇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옆으로도 똑같이 할 수 그거를 있는. 다른 녀석들하고 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 즉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갑자기 내가 계란을 깰 수 있는 로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네. 녀석은? 뭐 진짜 그 사실은 영화에서 보던 거. 인간도 전이 학습을 하기는 해요.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예. 근데 말이라는 게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100을 집어넣으면 5를 받는 거죠. 예. 근데 AI는 그냥
그 전기 신호만 주고받으면 되니까 가령 텔레파시를 가진 인간 같은 거예요. 아니 전이학습을 해요. 학교에서도 한 50명 있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선생님한테 그 녀석이 혼나잖아요.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50명이 다 금방 알아. 그게 전이학습. 전이야 이게 전이야 이게. 와 그런 식으로. 네, 야, 근데 근데 인간이 하는 어마어마하겠네요. 전이학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 제가 이제 뭔가 이 통찰에 가까운 이건데 우리 그 스마트폰 혁명 내지는 인터넷 혁명은 목 좋은 곳에 점포가 없어도 내지는 그렇죠. 오래오래 쌓아온 무슨 브랜드가 없어도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빨리 퍼지고 또 인터넷 공간에서 하니까 목 좋은 게 필요 없으니까 뭔가 그 공간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그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기업들이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스마트폰 혁명보다 더 큰 게 AI 혁명일 텐데 이게 훨씬 무서워요. AI 혁명은 그럼 뭐를 죽이고 뭐를 그러니까 어떤 헤게모니가 무너질까요? 아 무너지는 게 뭘까?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무너진 거야? 그래 사람? 뭔가 그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해서 컴퓨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요. 뭔가 이게 우리는 뭐 내세울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력이나 이런 게 정말 최신이어서 예를 들면 TSMC 사람이 다 하는 거지 그 뭐 뭐겠어요. 그런 거가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저 지식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익혀버리면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설계 쪽 네. 구글에서 알파 시리즈로 계속 전문 분야를 하나씩 공략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반도체 설계를 보면 이 좁은 기판에다가 최대한 많이 구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 배선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네. 예. 이 전기 배선을 가장 짧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선에서 발열이 엄청나니까. 네. 이거 위치를 조금 바꾸면 배선이 2배, 3배 길어질 거라고. 예. 그렇죠. 예. 예. 그 기판 안에 배선이 몇 킬로 넘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선이 가장 짧고 애들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예. 이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건 최적의. 패턴이 있잖아. 이건 패턴이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한붓 끓이기 해라라는 것과 똑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효율도 굉장히 높일 뿐더러 시간을 엄청 줄여주는 거예요. 얘는 만드는 기계니까 시간을. 1초에 312조번 더하기 빼기 하느니까 최적의 것을 인간보다 비교할 수 빠른 시간에 찾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기본 설계를 해주면 그걸 붙잡고 선수가 조금 고치면 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맞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맞나 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숙련가는 네. 필요해요. 여전히 엄청난 필요해. 레버리지가 생겨요. 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AI랑 많은데. 같이 붙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본부급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본부가 되는 거야. 예. 왜냐하면 속도를 너무 줄여주니까. 그 반면에 초급에서 반숙련까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이제 IT 업계에서 몇십 년 일했으니까 제 주변에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 뭐 커서니 뭐 클로드니 얘들이 코딩을 엄청 도와줍니다.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그냥 평범한 개발자들은 AI 써서 정말 좋아요. 30% 이상 효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슈퍼 개발자들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보통 슈퍼 개발자들이 일반 개발자보다 한 10배쯤 효율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슈퍼 개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AI를 쓰고 나서 제가 30배에서 50배 정도 효율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한 30명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AI지만 그렇지. 예. 그렇지. 어떤 사람은 1.3을 곱하고 아하. 어떤 사람은 30을 곱하고 50을 곱하는 거예요. 같은 AI를 써도 같은 AI를 잘 써도. 사용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AI가 지금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로 작용을 하는데 예. 불평등한 증폭기로 작용을 해요. 아 잘하는 놈은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초급부터 반숙련의 그 인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예. 인지 작업에서 초급부터 반숙련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몇 년 안에 아주 위험해질 거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겠네.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미국이 제조업을 못하는 이유는 단순 작업, 반숙련 이런 일들을 너무 높은 인건비를 요구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으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인건비가 높다고 해서 공장 못 돌릴 일이 없겠네요. 미국이 휴머노이드 엄청 투자하고 AI 투자한 이유가 그거죠. 그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갔던 거 도로 데리고 오겠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자동화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후진국이나 중진국들의 경쟁력을 AI가 파괴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명백히 몰로주의, 고립주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야.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 예. 중동이 중요하지 않아. 더 예. 이상. 예. 그리고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엄청 진행이 되면서 공장 다시 가져와도 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 세계에 그렇게 돈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아, 그냥 고립주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기계를 고립주의의 돌리면 되니까. 흐름이 이를테면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기여를 한 거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럼 선진국은 더 선진국이 되고 중진국들이 점프가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포용적 AI라는 말을 지금 유엔에서 쓰고 하는 이유가 야 이거 몇 나라 빼고 다 죽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그러네, 된다. 그러네. 포용적 AI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하고 미국이 사실상 중국이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예. 미국이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엔 60점 되고 나머지는 다 38, 39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 그런데 중국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엔에서 포용적 AI를 합시다 하고 성명을 만들고 그걸 140 몇 개 나라가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예. 서명을 하고 동일하게 만들고 개발도상국의 AI 기술을 전수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겠다 중국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에 대응해서 미국도 우리도 포용적 AI 할 거야 하고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중국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발표한 거지 자기들이 뭐 포용을 되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그 국방에 AI를 써야 된다고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걸 발표하면서 국방 차관인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정말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AI를 국방에 엄청 쓰겠다. 그리고 AI를 뭐 AI 기밀을 외국에서 빼가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 이것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포용적 AI라는 게 언뜻 들으면 이 미국 중국이 뭔가 개발도상국을 위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미국 중국의 패권 다툼의 하나의 주도권 싸움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이 AI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은 정말 형편이 참 안 좋아지는 거죠. 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